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나이 들면서 가끔은 세상이 조금 더 좁아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은 뭐부터 해볼까? 하다가도 에너지가 예전처럼 넘치지 않아서 그냥 소파에 앉아있곤 하죠. 저도 그랬어요. 65세가 넘어서부터는 사회생활이 줄고 자신감이 약해지는 걸 느끼기 쉽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더 활기차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간단한 생활 기술들을 통해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워보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이 들면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도 똑같이 소중하잖아요.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다시 자신감을 주거든요. 제가 경험으로 아는 바예요. 예전에는 매일 바쁘게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외로웠어요. 그런데 작은 변화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 도움이 되는 5가지 생활 기술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이 기술들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술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로 매일 짧은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왜 이게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우는지 궁금하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이 들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주변 동네를 걸어가며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동네에는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걸었는데 누군가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라고 인사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시작이 돼요. 어쩌면 그분이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분일 수도 있죠.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 친구와는 지금도 주말에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죠. 이게 자신감을 주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게 몸과 마음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걸으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웃을 때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침 8시쯤에 나가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어가 보세요. 만약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집 근처 평지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동네 공원이나 강변을 따라 걷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산책 중에 주변을 관찰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걸 보며 와, 이 꽃은 정말 예쁘네라고 중얼거리다 보면 옆에 계신 분이 그 말을 듣고 대화를 걸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 방법으로 몇 명의 이웃과 친해졌어요.
게다가 산책은 몸에도 좋잖아요.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자신감이 생기는 건 이 활동을 지속하다 보면 나는 매일 이걸 해내고 있구나라는 성취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면 습관이 돼요. 만약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실내에서 가볍게 걷는 걸로 대체하세요. 예를 들어 집안에서 음악을 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괜찮아요. 이 첫 번째 기술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거예요. 65세 이후에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 재미있는 걸 시작해보는 거죠. 왜 이게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우는지 설명해 볼게요. 취미를 배우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모일 기회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수업에 가면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채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 수업에서 만난 분들과는 지금도 가끔 모여서 작품을 공유해요. 그 과정에서 이 그림 어떻게 그렸어? 라고 물어보거나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대화가 이어지죠. 이게 자신감을 주는 이유는 새로운 걸 배우면서 나도 아직 배울 수 있어라는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가끔 이 나이에 무슨 새 걸 배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실천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본인에게 맞는 취미를 선택하세요. 만약 예술을 좋아하시면 그림이나 음악 수업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온라인 클래스도 많아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건 주 1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요일 오후에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수업을 들어보세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 네트워크가 확대돼요. 실제 사례로 제 친구 한 분은 은퇴 후에 요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배웠지만 클래스에 가면서 다른 분들과 친해졌고 그 덕분에 자신감이 올라갔대요. 취미를 통해 성공을 맛보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어라는 느낌이 들고 그게 사회생활로 이어지죠. 만약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무료 클럽이나 도서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책 읽기 모임에 참여하면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기술은 여러분의 일상이 더 풍부해지게 해줄 거예요. 제가 이걸 해본 후로 매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세 번째 기술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연습이에요. 사회성과 자신감을 위해 마음부터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나이 들면 가끔 과거를 회상하거나 이제 나이 먹었으니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바꿔보세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사람들과 대할 때 더 밝아지고 그게 다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어 제가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랬더니 외출할 때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이 연습을 하면 대화에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매일 5분씩 시간을 내서 긍정적인 애퍼메이션즈를 해보세요. 애퍼메이션즈이란 자신에게 좋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매력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어라고 중얼거리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지속하면 습관이 돼요. 또 일기 쓰기를 해보세요. 매일 저녁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동네에서 이웃과 인사했어. 그게 기분 좋았어 라고 쓰면 그 기억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한번 해봤을 때 이게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됐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부담 없이 웃을 수 있게 됐거든요. 만약 더 효과를 보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이 연습을 공유하세요. 서로 격려해주면 더 재미있어요. 이 3번째 기술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제 이 3가지 기술을 이야기한 후에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여러분,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다음으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기로 해요. 그럼 계속해서 함께해요. 여러분, 방금 3가지 생활 기술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유익하지 않았나요? 매일 짧은 산책, 새로운 취미 배우기,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연습으로 이미 여러분의 일상이 한층 더 밝아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번째와 5번째 기술을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이 기술들은 65세 이후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들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제가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대로 이 방법들을 적용하면 사회성과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커질 거예요. 그럼 바로 4번째 기술부터 시작해 볼까요? 4번째 기술은 바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즐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왜 이게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우는데 중요한지 먼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아침에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식사 준비가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매일 챙기면 몸이 활기차게 시작되면서 마음도 밝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영양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먹으면 체력이 좋아져서 외출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더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67세가 됐을 때 매일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 덕분에 동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오늘은 정말 기운이 넘쳐요.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할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며 이웃을 초대하거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이 생기죠. 이게 자신감을 주는 이유는 작은 습관 하나로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아직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라는 자부심이 쌓이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더 밝고 적극적으로 변해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아침 식사 메뉴를 간단하게 정하세요. 65세 이후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요거트, 통곡물빵, 그리고 한 알의 계란으로 구성된 식사를 추천해요. 제가 매일 아침에 하는 방법은 먼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한 후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간단한 샐러드를 만드는 거예요. 재료는 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사과, 바나나, 그리고 견과류를 섞어서요. 이 과정을 즐기면서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은 에너지를 주겠구나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혼자 사시면 이 시간을 활용해서 이웃을 초대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러 오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작년에 동네 이웃에게 아침 식사를 함께 제안했더니 그분이 매주 오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새로운 친구가 생겼고 그게 제 사회생활을 확대시켜줬죠. 이게 자신감을 키우는 팁은 식사 후에 작은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식사를 스스로 챙길 수 있어라고 스스로 칭찬하세요. 만약 건강 문제가 있어서 특정 음식을 피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맞춤형 메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당 과일을 선택하세요. 이 네 번째 기술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더 활기차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예요. 제가 이 습관을 들인 후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게 됐어요. 이제 5번째 기술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는 바로 부드러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는 거예요. 앞서 첫 번째 기술에서 산책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을 포함해서 설명해 볼게요. 왜 이게 사회성과 자신감을 키우는지 궁금하시겠어요? 나이 들면 몸이 뻣뻣해지거나 피로가 쌓이기 쉽지만 매일 부드러운 운동을 하면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면서 정신적으로도 활발해져요. 예를 들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에너지가 충전되면 외출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10분 정도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동네를 천천히 걸어요. 그 과정에서 마주치는 이웃과 인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죠.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혼자 운동하다가 공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걸으며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은 주말에 함께 모여서 가벼운 그룹 산책을 해요. 이게 자신감을 주는 이유는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직도 활동적으로 살 수 있어라는 느낌이 들면서 사회생활이 더 풍부해지죠. 실천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매일 아침이나 오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내세요. 만약 아웃도어 활동이 어렵다면 집안에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 스트레칭을 하거나 TV 앞에서 간단한 요가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먼저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워밍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어르신을 위한 가벼운 운동이라는 영상이 많아요. 그걸 따라하면서 이 동작이 내 몸을 유연하게 해주네라고 느끼세요. 만약 날씨가 좋고 건강 상태가 허락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산책을 더해요. 예를 들어 집 근처 공원을 걸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눈인사를 하세요. 제가 실제로 해본 팁은 산책 중에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은 3명의 사람과 인사해보자라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지속하다 보면 나도 사회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어라는 성취감이 생겨요. 만약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수영이나 물속 운동을 추천해요. 지역 수영장에서 어르신 프로그램이 많아요.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새로운 우정이 피어날 거예요. 제 친구 한 분은 이 방법을 통해 은퇴 후의 외로움을 극복했어요.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더니 이제는 지역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대요. 이 5번째 기술은 여러분의 신체와 마음을 동시에 강화시켜줄 거예요. 제가 이 습관을 통해 얻은 자신감은 정말 크답니다. 이제 이 5가지 생활 기술을 모두 알아봤네요. 여러분, 이 기술들은 65세 이후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매일 짧은 산책, 새로운 취미 배우기, 긍정적인 생각 연습,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부드러운 운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 활기차고 사회적으로 풍부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인 팁을 공유할게요. 그럼 파트 3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방금 파트 2에서 5가지 생활 기술을 함께 알아봤죠. 매일 짧은 산책, 새로운 취미 배우기,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연습,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부드러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게 변해갈 거예요. 이제 이 기술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할지,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구체적인 팁을 공유할게요. 이 부분을 통해 여러분이 이 습관들을 더 쉽게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나이 들수록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작은 노력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제가 65세가 넘어서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며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기술인 매일 짧은 산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산책은 정말 간단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지속하려면 약간의 전략이 필요해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겨울이 오면서 추운 날씨 때문에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은 실내에서 걷기로 하자라고 스스로 다짐했죠.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팁은 일단 루틴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를 산책 시간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돼요. 게다가 동기부여를 위해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아요. 산책 후에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집에 와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해본 사례로 작년에 동네 공원에서 매일 산책하던 중에 한 어르신과 친해졌어요. 그분은 제 나이쯤 되신 분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안녕하세요로 시작했지만 점점 오늘 공원 꽃이 예쁘네요 같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주말에 함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됐어요. 이게 자신감을 키운 이유는 지속적인 만남이 제 사회 네트워크를 확대시켜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실내 복도를 걷거나 쇼핑몰을 산책하는 걸로 대체하세요. 더 나아가 앱이나 스마트폰으로 걸음수를 기록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5,000보를 걸었어. 라고 자축하면 다음 날도 더 열심히 할 동력이 생겨요. 이 기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활력이 계속 유지되면서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상이 돼요. 제가 지금도 이 습관 덕분에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처음 한 달만 버티면 정말 습관이 될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기술인 새로운 취미 배우기를 어떻게 오래 유지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취미는 재미있지만 나이 들면 이걸 왜 계속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처음 수채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몇 주 후에 지쳐서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커뮤니티나 그룹에 참여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지루해지기 쉽지만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지속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 문화센터의 취미 클래스에 정기적으로 다니세요. 주 1회부터 시작해서 점점 2회로 늘려보는 거예요. 제가 실제 사례로 제 친구 한 분은 은퇴 후에 사진 촬영 취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책을 보며 배웠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니 다른 분들과 사진을 공유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았어요. 그 덕분에 지금은 매월 사진 모임을 열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나도 아직 배울 수 있고 공유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여러분도 만약 취미를 선택할 때 본인의 관심사를 먼저 생각하세요. 만약 음악을 좋아하시면 노래 부르기 클럽에 들어가 보세요.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클래스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은퇴자 취미 수업을 검색하면 다양한 옵션이 나와요. 장기 유지 팁으로 매월 한 번은 그 취미와 관련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번 달에 그림 하나 완성하자라고요. 성공하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실패해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요. 제가 이 기술을 통해 얻은 건 새로운 친구들이에요. 취미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지금도 연락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습관을 유지하면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외로움이 사라질 거예요. 한번 시작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테니. 이제 세 번째 기술,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는 연습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해 볼게요. 이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주 들기 마련인데 제가 매일 애퍼메이션즈를 하면서 그걸 극복했어요.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팁은
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5분만 투자해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산책 중에 육과 웃으며 인사했어. 그게 기분 좋아서라고요. 이걸 지속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실제 사례로 68세쯤 되던 해에 연습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한 달 후에 대인 관계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나는 매력적이고 잘 어울릴 수 있어라는 애퍼메이션즈 덕분에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만약 혼자 사시면 아침에 거울 앞에서 애퍼메이션즈를 하세요. 오늘은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을 거야 라고 반복적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더 효과를 내기 위해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 연습을 공유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일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회성을 키우는 이유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 연습 덕분에 오래된 친구와 재회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취하게 됐고, 그게 제 삶에 활력을 더했죠. 장기 유지 팁으로 매주 한 번은 이 연습을 되새기며 지난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 라고 자문하세요. 여러분, 이 기술을 지속하면 마음의 건강이 튼튼해지면서 자신감이 영구적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매일 이걸 실천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다음으로 4번째 기술인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시작이지만 나이 들면 귀찮아서 생략하기 쉽죠. 제가 처음에는 매일 같은 메뉴로 지루했지만 변화를 주면서 지속했어요. 장기 유지 팁은 주간 메뉴를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요일은 과일과 요거트, 화요일은 통곡물빵과 계란으로 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매일 똑같지 않아서 지루함을 피할 수 있어요. 게다가 영양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면 영양사 앱이나 책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식단 앱이 많아요. 제가 실제 사례로 67세 때부터 매주 아침 식사 메뉴를 적어놓고 실천했어요. 그 덕분에 체력이 좋아져서 동네 모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이웃을 초대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겨요. 이 과일은 정말 상큼하네요 라고 말하며 시작하면 그게 친분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 건강 문제가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해서 맞춤형 메뉴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식단으로 조정하세요. 장기 유지 팁으로 식사 후에 오늘의 건강한 선택을 기록하세요. 나는 이 식사를 통해 에너지를 충전해서라고 적으면 성취감이 쌓여요. 제가 이 기술을 통해 얻은 건 매일 아침의 기쁨이에요. 건강한 식사를 지속하니 사람들을 만날 때 더 밝아졌고, 그게 사회성을 높여줬어요. 여러분, 이 습관을 유지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강해질 거예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을 테니. 마지막으로
5번째 기술인 부드러운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나이 들면 몸이 피곤해지기 쉽지만 지속적으로 하려면 다양성을 주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산책 코스가 지루하다면 주말에는 새로운 길을 탐험하세요. 장기 유지 팁은 운동 일지를 쓰는 거예요. 매일 15분씩 했는지 기록하면 꾸준함이 유지돼요. 게다가 그룹 활동을 추가하세요. 동네에서 어르신 산책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하세요. 제가 실제 사례로 70세가 넘어서도 매일 스트레칭을 하면서 지역 모임에 나가요. 그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이제 매주 함께 걸어요. 처음에는 오늘은 무릎이 아파서라고 포기할 뻔했지만 가벼운 동작으로 시작하니 몸이 적응됐어요. 이게 자신감을 키운 이유는 운동을 통해 건강이 좋아지면 사회활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만약 집안에서 하신다면 유튜브의 어르신 운동 영상을 따라하세요. 예를 들어 의자 요가를 매일 10분 하세요. 장기 유지 팁으로 매월 한 번은 운동 목표를 재설정하세요. 이번 달에는 5km 걷기라고요. 이 기술을 지속하면 신체적 건강이 사회성을 뒷받침해 줄 거예요. 제가 이 습관 덕분에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제 5가지 기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팁을 공유했으니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5가지에 이어서 감사 연습이나 명상을 포함하면 더 완벽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6번째로 감사, 그래티튜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나이 들수록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사회성과 자신감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감사함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키우기 때문이에요.